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현지 시간으로 미국은 연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예상보다 둔화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혼조세를 좀 보였고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이익을 확정 짓자라는 심리가 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후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던 건 바로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 주가를 좀 보시면 전규장에서만 11.83% 하락을 했습니다. 소비 동향 풍향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나이키는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에 걸쳐서 2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나이키는 26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제한을 두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근원 PCE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3.2%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수이고요.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근원 PC 가격 지수를 6개월치로 연율로 좀 환산을 해본다면 1.9%인데요. 연준의 물가 목표라는 2%, 이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점 또한 유의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오늘은 지난 6개월간 팬데믹 이전 수준인 2%의 물가 상승률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11월 PC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2.6%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오르면서 2021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하락 마감했고요. 연이틀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감산의 반기를 든 앙골라가 오펙을 떠나게 되면서 원유 공급 증가 부분이 유가의 가격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여전히 또 홍해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휴 사이에 또 기사가 하나 나와서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상선에 대해서 공격을 좀 이어가게 되면서 해운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항로를 변경하면서 운항에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위 덴마크 해운 업체인 머스크가 홍해 항로에 있어서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배경에는 다국적 연합해군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외에도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군대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작전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불안이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홍해 바닷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는 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야후 파이낸스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New rules for Americans' green hydrogen industry are controversial 이란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IRA, 그중에서도 이 green hydrogen이라는 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이 좀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살펴볼 거고요. 미국 정부가 IRA상 청정 수소 생산 보조금 지급의 세부 기준을 1년여 만에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는 예상보다 좀 엄격한 기준이었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까다로운 기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킬로그램당 0.6달러에서 3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수소 생산 업체가 가장 큰 규모의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의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재무부는 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이 청정수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범위를 대폭 좁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사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은 그린 수소만 이 청정수소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에너지 업계는 천연가스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서 만드는 블루수소 그리고 원자력 발전 전기로 만드는 핑크수소 등 다양하게 인정
인정을 해줘야 수소 산업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무부는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키워드를 좀 안으면서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그린 수소만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즉 환경단체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상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행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 이외의 다른 에너지원은 모두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세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약 60일간 업계 의견과 또 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이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 또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ir pollution in China worsens in 2023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라는 기사고요. 지난주에 신재생 섹터에서 시세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 유망 테마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 신재생을 주목하라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내년에는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관련한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그간은 좀 공기 질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다시 한번 공기질이 나빠졌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핀란드 소재 연구기관인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는 중국의 전국에 올해 1월에서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3.6%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가 나빠진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0여년 만이고요. 중국이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지난 2008년부터였습니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에 개선을 좀 착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4년에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서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과 또 대기오염 개선을 이루지 못한 공장이나 지역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 2021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3년에 대비해서 40% 정도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대기질의 개선되는 속도가 점차 느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국의 대기오염 평균치가 세계보건기구 WHO 지침 수준보다는 약 5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선 속도가 좀 정체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중국이 지난 2021년에 대규모 정전 등 이렇게 전력난 사태를 겪은 이후에 석탄 화력 발전량을 계속해서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겨울 혹한으로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에도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또 연구 결과 또 기사까지 함께 발표가 된 만큼 우리 시장 안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 혹은 마스크, 호흡기 치료제, 공기청정기 등 이렇게 뭔가 환경 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초록빛으로 조금 더 깊게 물든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부터 함께 살펴볼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0.33% 밀려나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공룡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영국 반도체 회사인 ARM, 즉 암을 40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암은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 경쟁과 독과점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합병에 대한 승인은 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시장에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유의 깊게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구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0.65% 상승하면서 강보합순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구글은 최근 제미나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챗 GPT의 새로운 버전인 GPT-4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을 비교해본 실험 결과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IT 매체의 더버즈는 구글의 최신 LLM 제미나이를 장착한 챗봇 바드, 그리고 오픈AI의 최신 LLM GPT-4가 탑재돼 있는 챗 GPT 플러스에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자체 비교에 나섰습니다. 두 챗봇은 똑같은 답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신 정보를 학습하면서 질문에 빠르게 답한다라는 면에서는 일단 성능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두 챗봇 모두 차의 기원, 종류, 그리고 차를 끓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바드는 이에 대해서 더해서 기사 링크를 제공했고 챗 GPT는 차의 문화적인 중요성, 그리고 세계적인 생산지 등 이렇게 광범위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정보와 함께 시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드는 답을 제공하는데 5에서 6초 정도 걸렸는데요. 챗 GPT는 1에서 3초로 다소 짧게 걸렸다고 합니다. 제미나이는 출시한 직후 영상 조작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사실 별로 얻은 소득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좀 자존심을 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오픈 AI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서 추가로 살펴볼 건데요. 오픈 AI가 새로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 논의에서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좀 평가를 해봤는데요. 약 1,000억 달러, 한화로 약 130조 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즉 최근까지 알려져 있던 오픈 AI의 시장 가치였던 860달러를 뛰어넘은 것으로 보이고요. 외신들에 따르면 다만 협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펀딩 조건이나 가치 평가, 그리고 시기 등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이와는 별도로 860억 달러로 평가되는 기업 가치를 근거로 해서 현직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 AI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을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애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0.56% 하락하면서 약보합순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애플도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입니다. 애플은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언론사, 출판사와 함께 콘텐츠 이용 협상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최근 뉴스 기사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가로 최소 5,000달러, 한화로 약 651억 원을 지불하는 내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접촉한 언론사로는 콘데나스트, 보그, NBC 뉴스 등이고요. 애플은 10여 년 전 아이폰에 탑재한 가상 비서, 이 시리를 통해서 AI 기술을 선보이긴 했지만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다소 좀 뒤처지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이 애플이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애플이 생성형 AI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 나갈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